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율은 집권 후 최저치로 내려앉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떨어진 곳을 보면 그 20대는 아니고요. 20대는 금방 지난주에 회복이 되었고. 예. 이영자 그랬는데 그럼 이영자가 아니에요? 예. 너무 과장이죠. 그러니까 20대는 워낙 이제 등락에 좀 불안정성이 있고 바로 회복되는 거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신조어가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공세의 수단으로 좀 활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떨어진 측은 영남은 맞아요. TK나 PK, 그러니까 보궐경이죠. 이쪽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50대 이상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이후에 50대 연령층도 항상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과 함께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0대에서도 이제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이제 높아진다거나 그리고 국정 지지율에서도 많이 부정평가가 많이 늘어나온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자영업도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한 3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폭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영업이나 이런 쪽 50대 이상 영남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보수적인 성향의 계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하락할 때 보수적인 어떤 계층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원인은 경제라고 봐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지난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게 하나 터졌는데 통계청에서 소득 부문의 가계 동향을 발표하면서 소득 양극화 심화 이 보도가 상당히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 민생 악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것과 함께 이러한 좀 이탈을 가속화시킨 것은 아마도 해경근 김씨 트위트 논란 이 부분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윤희웅 센터장님. 이영자에서 뭐 20대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금 앞에서 얘기했고, 영남에서 떨어지는 것은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으로 떨어질 거라고 우리가 다 예측했던 거고요. 다만 자영업이 떨어지는 것은 뭐 문정부로서는 굉장히 뼈아플 것 같은데요. 근데 자영업자도 사실은 이제 모든 정치조사를 보면 직업별로 구분해 봤을 때 가장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직업군이 자영업자이고 또 하나 들자면 이제 가정주부층이에요. 뭐 가정주부층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에서 가정주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뭐 30대, 40대 여성층보다는 50대 이상의 이제 주부층이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30, 40대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업군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자영업자 얘기 나오긴 하는데요. 영남과 이제 이영자. 근데 이것은 고점 대비 낮아진 것은 뭐 20대도 맞기는 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영남과 자영업자에서 무너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약간 이제 과한 부분은 있죠. 그 무너진 거는 사실인데 원래 이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보수 정권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지금 보수 정권일 때 호남과 화이트 칼라 층에서 지금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보 정권인데 영남과 자영업자가 이탈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약간 이제 어색한 부분이 있죠. 핵심 지지층은 원래 아닌 데긴 하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되돌아서 보면은 영남과 보수적 성향이 강한 자영업층에서도 현 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는 현 정부의 초반에서 상당한 지지를 보내왔던 세력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이탈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원래 보수적 성향이 강했어라고 이제 이렇게 같이 절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호적인 기류가 있던 층에서 이제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또 뼈아픈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얘기해 봅시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 지사를 제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지금 몇 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근데 제가 그러면 권순정 실장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탈당하면은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게 회복될까요? 이거는 뭐 일단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숫자를 가지고서 제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단계는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이 날 때는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의 일부 분파가 떨어져 나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계속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핵심 지지층은 이탈하지 않아요. 다만 민주당을 지지하던 이제 주변 약하게 붙어 있는 보수 중도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불신감을 좀 확대시켜서 이탈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나 이번 주에도 이제 하락이 예상되는데 주로 약하게 붙어 있던 보수 중도층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탈당을 하든 아니면 안 하든 결정이 그렇게 되었을 때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찬반의 어떤 공격하고 이제 방어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내부에서 어느 한쪽에서 이탈하는 것이 고 결정이 될 때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네,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윤세 대장님.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지사를 만약에 당에서 징계 조치를 내려서 이렇게 이제 당을 나가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 그러면서 이제 여권 성향이었던 층들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반감들을 이제 표출하면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또 반면에 이것을 죄송합니다. 그 당에서 이제 계속 어정쩡한 상황으로 이제 지속될 경우에 당에서 이제 계속 의원들이 또는 외부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할 가능성이 이제 있잖아요. 뭐 탈당을 해라. 뭐 징계를 내려라.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보수 정당에서 또 이 문제를 계속 공격할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논란의 주요한 사안으로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 부분에서 오는 어떤 중간층에서의 지지의 약화 또 이탈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당장 어느 쪽이 높다, 어느 쪽이 낮다라고 이제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이해찬 당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정무적 판단을 내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단 좀 모호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어느 것이 이제 당장의 정부 여당 여권의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것이 당장 나은 것인지 뭐 지금 빠르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예. 아마 그 고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전신이죠.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의 개파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박끼리 누가 더 진박이냐. 친박 간별사? 친박 간별사한테 친박 마케팅 하면서 총선 참패 결국은 보수정당 몰락과 이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지사에게 그렇게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탈당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조금 이 부분은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금방 말씀한 윤희원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이 논란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대통령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인식, 부정적 인식들이 지속적으로 다른 이슈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핵심 지지층에서는 당분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영향을 크게 안 미치겠지만 주변의 중도층이나 보수층한테는 상당히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뭐냐면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A든 B든 어느 쪽이든지 간에 민주당과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이 되는 게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일단은 이제 당에서 지금 이제 옛날에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 간의 개파 갈등과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개파 갈등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주류와 뭐 다른 이제 의견을 가진 세력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당시에 어떤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처럼 양분된 형태로 이제 의미 있게 주류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의당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반대 세력들이 상당히 이제 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단순 비교한 측면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논란이 커서 계속 지속되는 측면들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아니, 그런 점은 잠깐만요. 그런 점은 다르지만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재명 탈당을 부르짖는 많은 민주당 당원들 중에는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탈당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이해찬도 사퇴해야 되고 네. 또
또 이재명을 우리랑 같이 욕하지 않은 뭐 최민희 전 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도 다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인가요? 진박 간배이랑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만약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일정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해찬 대표도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정치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뭐 악재라면 악재가 발생했을 때 그 악재가 주는 피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타격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과연 다루느냐에서의 이제 2차 타격이 뭐 커지느냐 줄어드느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이제 이 사안을 이제 어떻게 민주당이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영향은 또 달라질 수 있으려고 보는데요. 지금 어쨌든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장을 하나로 갖는 것. 대외적 입장을 하나로 갖고 대외적으로 스피커 역할을 하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이제 일관된 입장을 같이 공유하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것이 이제 징계를 내려야 한다, 탈당을 시켜야 한다, 아니면 기소 여부를 지켜봐야 내용을 봐야 된다, 아니면 1심 재판이 나올 때까지 봐야 된다, 3심 최종 결정 나올 때까지 봐야 한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의 입장을 갖고 당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줘야 이런 동요에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영향이 이제 최소화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 일관된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측면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당에 어떤 이제 갈등, 혼란, 뭐 이제 이런 것으로 부각이 되면서 부정적인 어떤 평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더 이 파장이 어떻게 될지 여부를 결론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20년 집권 발언에 발끈했는데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약간 올랐죠. 사실 약간 올랐는데 그 약간 오른 것이 기준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2년 전에 그 JTBC에서 그 최순실 그 태블릿 PC를 10월 말 정도에 보도를 했잖아요. 그 점의 지지율하고 상당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상당히 좀 저조했지만 요즘 보면은 거의 4주 연속 오르고 20%대를 상당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조사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여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그냥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렇죠. 고무적인데 저는 일단은 이제 반사익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자체가 6.13 그 지선 참패 이후에 국회에서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그는 환골탈퇴를 선언한 것인데 사실상 뭐 당의 철학이라든지 그 인적 청산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모두에서 바꾼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했을 때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과정들 속에서 상당히 좀 그 여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프레임 대결에서 지속적으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권에서 자유한국당의 경제 실패론이라든지 여타의 공세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 과정에서 노출되어 있어요. 청와대 그 참모들이 싸우는 상황이지 아주 화력 좋던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도 전부 조용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저는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프레임 대결에 밀리고 있고 그 과정에 가장 큰 어떤 민주당이 싸워주고 있지 못한 상황. 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한국당 입장 측면에서는 자신들이 잘했다기보다는 반사의 이익이 측면이 크다는 거죠. 네. 네, 이거 뭐 지금 이제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이 이제 정치적 이념 성향이에요. 내가 이제 진보냐, 뭐 보수냐, 중도냐, 그것이 제일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안 변하는 것이 지지 정당.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이고 또 제일 탄력도가 높은 것이 이제 대통령 국정 평가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제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여론조사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지지 정당은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으니까 마음속 깊은 데서 사실은 우러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보수 이념 성향이냐 진보 이념 성향이냐는 상당히 이제 내면에 원래 더 강하게 갖고 있던 것인데 그러니까 보수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정치적 사건을 거치면서 보수층들이 좀 협소해진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30% 정도의 보수층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어느 사회나 이제 그런 비율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기존에는 어쨌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내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이 보수 정권이 대통령의 탄핵을 당한 상황에서 굉장히 좀 남에게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거 표현하기가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인데 최근에 이제 현 정부의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이제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정부 여당을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보수 정당인 한국당을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지지한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환경이 조성된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그것이 이제 회복되는 복원되는 이제 흐름에서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어떤 한국당이 어떤 측면에서의 굉장히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거나 어떤 부분을 에서 성과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다는 그런 이제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좀 복원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반사 이익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방금 얘기한 샤이 보수들이 이제 다시 복원되는 혼란이 있죠. 있고. 예. 네. 근데 반사 이익이라 하면 뭐 민주당이 시끄러운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일 그렇죠. 텐데. 그 자체도 반사 이익이죠.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 2주 남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전당대회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또 자유한국당이 시끄러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지지율 또 빠지는 거죠. 아하. 네. 역시 우리 국민은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군요. 집안 싸움. 그런데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주목을 받는 거 일단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원내대표든 전당대회를 앞두고든 지금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에 에서는 약간 어쨌든 친박 세력들의 반격이 있어서 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원내대표 선거라든가 전당대회 등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중에게 어떤 다시 변화의 동력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조용하게 치러진다는 건 야당 입장에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어떤 친박계의 반발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의 이제 당의 지도부는 다소간 이제 원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개혁 그 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기 상황으로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수치 자체는 아직도 40%대로 40% 선으로 좀 있다 있지만 물론 30%대이긴 합니다. 상당히 그 자유한국당하고 격차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 기준으로 하면은 8주 연속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연말이 이제 평가의 시기예요. 이제 뭐 1년 동안 국정을 평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이제 악화될 가능성, 그 평가의 분위기라고 하면 부정적일 수 있고 이제 50%선 개 높게 나오는 것들에 사실은 약간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50% 무너지냐 이것도 사실은 낮지 않은 수치이긴 한데 50% 무너지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부정적인 지표를 추동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밴드웨건을 말씀하시는 한 40%대 자체도 이제 낮은 것은 아닌데 그 안에서 적절히 관리해 나가면서 그 안을 40% 무너진다면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지긴 할 텐데 좀 더 기저 효과가 일정 정도 있을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도 사실은 뭐 나쁘진 않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결론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집안 내에서 다투고 시끄러우면 국민들이 싫어한다. 이건 확실한 거네요. 확실합니다. 예. 우리 방송은 집안 싸움 하지 말고 화합하고 우리는 저 MBC나 SBS, CBS나 TBS 다른 저녁 시사 방송하고 경쟁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안 싸우잖아.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